네, 오늘 170쪽 볼게요. 숙제가 191초까지인데 그때도 말했지만 다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싶어요. 네. 이따가 질문을 받고 질문이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난 시간에 170쪽 설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합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또 뒤에 나오는 금속 결합 이렇게 있는데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 어떻게 해서 공유 결합이 되고 이온 결합이 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3-2에 지금 3단원이고 3-2의 파트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전기 음성도의 차이 가지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그냥 특징들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면은 이온 결합의 결과물을 우리는 결정 이렇게 고1 때 배웠고 그다음 공유 결합을 하면 그 결과물을 분자라고까지밖에 배우지 않았죠. 금속 결합을 하면 당연히 뭐 이건 금속일 거고 이건 논외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했어. 결과가 얘는 이온 결합 결정, 그 다음에 얘는 공유 결합 하게 되면 분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매우 높고 얘는 매우 낮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배웠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면 분자도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지? 두 가지 나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분자 결정. 쉽게 얘는 원자 결정. 이렇게. 결국은 결과물이 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분자 결정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분자라고 보면 좀 좋습니다. 아,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 그러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녹는 점, 어는 점, 일단 얘는 빼고 할게요. 얘 빼고 하시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녹는 점 얘가 어디 높아요. 얘가 낫지. 이게 된 거야. 얘가 매우 높아요. 매높이라고 할게요. 얘가 높다. 얘도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특이한 애구나 라고 보시면 돼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유 결합이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자는 분자 결정에 대해서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낮은 애들이 되는 거고 이 공유 결합을 하지만 어떤 원자 결정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매우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얘네들의 예시를 한번 보면 이온 결합의 예시는 말 안 해도 알죠. 뭐 이런 애들이니까 뭐 굳이 적지 않고 분자 결정은 이런 애들. 좋아. 우리 분자 했을 때 배운 거 있죠? 이런 애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분자 결정이 되고 원자 결정은 뭐냐면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 SiO2 이런 애들이 끓는 점 매우 높은 그런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분자 결정은 이런 거지. H2O니까 그냥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H2O 분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H2 분자가 있고. 그리고 옆에 또 H2 분자가 있겠죠. 뭐 하나만 동그라미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H2O 애들이 동그랗다 그릴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한 거야.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그냥 녹는 점만 쓸게. 녹는 점이 대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얘네들에 비하면 엄청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녹는 점이 낮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분자결정 말고 그럼 원자결정 그림을 그리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대표적인 애들인데 탄소가 공유결합하면 이렇게 4개의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여기에 죄다 탄소가 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탄소도 또 4개가 붙고 여기 있는 애도 서로 붙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뭐 하나의 탄소를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하나의 탄소를 떼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이 탄소를 잡아 뜯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이 매우 높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녹는 점의 정확한 의미를 보시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인애가 액체가 되게끔 만드는 거고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고체 그림 어떻게 그려? 중1 때 이렇게 그리죠. 다 붙어있어. 액체 어떻게 해? 조금 이렇게 띈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굉장히 세요.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요 빨간색 알맹이들이 옴짝달싹하지 않고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정신 차려야 돼! 피곤했어. 근데 액체 상태가 되려면 고체가 액체 되려면 에너지 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고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 입자 사이에 인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냥 봐봐. 요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이 입자가 예를 들어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 약간 흥분 상태? 온도가 올라가서 빨개진 거. 그래서 빨개졌다고 그냥 표현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 노란색이 뭐냐면 입자 사이 인력인데 요 노란색의 인력은 똑같죠. 인력은 똑같지만 이 빨간색의 입자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노란색의 힘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인력은 정해져 있어요. 이 인력은 예를 들어 100이야. 이렇게. 근데 온도가 낮으면 고체잖아. 고체면 이 에너지가 한 10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만약에 300이네. 그럼 100이라는 인력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이제 뭐 지문에서도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고체가 액체가 됐어. 그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그건 무슨 내용이야?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느 상황이지. 똑같은데 이제 인력이 100이라고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고체 상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거든. 그러니까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입자에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열을 가했어. 에너지를 계속 줘. 그럼 어떻게? 이 입자가 에너지를 받겠지. 그럼 이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가 됐어. 이렇게 볼이 빨간 상태가 된 거야.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인력보다 요 노란색에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본인의 에너지가 세니까 끊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점점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한다면 녹는 점이 높으려면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고체가 액체될 때까지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고 왜 많이 필요하면 인력이 세기 때문에 이 인력을 넘어서는 온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 녹는 점이 왜 그런지 인력이 약해지나? 아니지. 인력은 똑같은데 내가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 고체. 근데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인력을 이겨버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어. 그럼 걔가 액체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이 인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굉장히 센 인력을 이기고 가기 위해서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한다는 건 입자 사이 인력이 세다. 그래서 그 인력을 넘어서야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지. 인력이 세니까. 그래서 논문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의 그림에서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지금 땡땡땡땡땡땡땡땡 점 찍은 게 얘가 그 인력이고 여기는 그 인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 기현아. 이거예요, 이거. 됐지? 우리 이 선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공유결합. 맞잖아, 그치? 우리 이 노란색 선은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이거 우리 뭐 배웠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용결합, 공유결합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이거야. 이걸 배운 거야. 자, 보자. 얘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물이잖아. 얘 물이잖아. 물이 끓어야 돼. 이게 지금 물 분자야.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필요해? 100도씨가 필요해. 그럼 100도씨가 되면 누가 뭐의 힘보다 세지냐면 요 분자가 이 인력을 100이라고 하면 100보다 에너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러니까 이 입자가 에너지가 100보다 많아지면 요거를 뜯어내고 본인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00이라는 온도가 100도씨라는 온도가 이걸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 못 끊지. 끊을 수 있으면 이게 끊여도 수소와 산소가 다 분해가 돼버리겠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100도씨라고 하는 온도는 얘는 못 끊고 얘는 끊어. 맞아. 100도씨라는 온도는 얘는 못 끊고 얘는 끊는단 말이야. 그럼 얘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 100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여요. 그걸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개념이 나올 수 있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원자 결정, 분자 결정에서 요건 배웠어요. 흰색 선은 배웠어. 이게 뭔데? 공유결합 배웠잖아, 그렇지? 그다음 여기서 이 노란색은 안 배웠어. 이거 몰라도 돼요. 수소결합들이 안 나와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는 뭐냐면 얘가 공유결합이잖아. 얘 공유결합. 자, 그럼 얘를 녹여. 100도씨를 줬어. 그럼 얘를 녹여. 그럼 누구 인력보다 더 세지는 거야? 이거 분자사의 인력보다 세지기 때문에 얘가 자유를 얻어서 다 뜯어진단 말이야. 그럼 100이라고 하는 100도씨 에너지는 누구를 뜯어낼 수 있는 거야? 얘는 뜯어낼 수 있는 건데 얘는 못 뜯어내죠. 그럼 어떤? 이거하고 이게 있어. 누가 훨씬 빡센 거야? 얘가 훨씬 빡센 거예요. 에너지가. 더 힘든 거야. 뭐 뜯기가 힘든 거야. 얘는 뭔데? 공유결합. 이건 안 배웠다고 얘기했죠. 이름 모르셔도 되는데 수소결합. 수소결합도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자 같은 거에서 그림이 만약에 나와서 녹는 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얘를 건드면 안 되고 얘만 건드셔야 돼요. 얘는 녹는 점이 누굴 건드는가? 이걸 다 끊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써요. 얘는 흰색 공유결합이잖아. 이거 흰색 공유결합이잖아. 얘와 얘 중에 얘가 빡세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에 녹는 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공유결합 물질에 볼게요. 분자 결정, 분자성 고체라고 나와 있고 H2, CO2, I2, C10H8 이거 말고 뭐 어마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공유 결정의 원자 결정이죠.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있는데 석영은 SiO2고 C는 다이아몬드인데 C를 또 흑연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흑연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C는 이렇게 돼요. 흑연은 C가 공유결합을 3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C가 공유결합 3번, C가 공유결합 3번에 여기 공유하지 못한 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흑연은 C의 공유를 몇 번? 3번. 다이아몬드 몇 번? 얘는 4번. 누가 더 세? 4번이 더 세겠지. 왜? 동서남북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셉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세다. 가령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흑연 좀 볼게요. 자, 흑연 보시면 C 원자가 다른 C 원자 3개와 결합을 했고 얘는 평면이에요. 층 기억 정신 차려야 돼. 층 이렇게
한 층에 C가 다른 C와 세 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돼.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여기 그림 보시면 까만색이 있고요. 이렇게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까만색 동그라미가 C잖아? 거기에 막대기가 하나, 둘, 세 개씩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에 공유되지 못한 전자가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자유전자. 자유전자 금속에서 얘기할 거야. 자유전자 이꼴 뭐야? 전기전도성.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잖아. 흑연은 공유결합인데 뭐가 있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건 예외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밑에 3번에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결정에 부스러짐 옆에다가 쪼개짐이라고 쓰시고 X. 쪼개짐은 누구야? 이온. 결합 써주시고. 망치로 깡 때리는 그림 아마 기억날 거야. 쪼개짐 느낌 기억하시면서.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녹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전기 전도성 제가 표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 전기 전도성 없어. 단 흑연은 예외. 거기 줄 칠게요. 아까 이제 흑연은 예외.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흑연을 금속이 아닌데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PC 아니면 굉장히 이런 거 있잖아. 갤럭시 링 이런 거에 탄소 섬유 같은 걸 많이 넣죠. 왜냐면 가벼운 데도 전기가 통하니까 자유자재로 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보시면 분자 결정 낮고요. 원자 결정 엄청 높아요. 제일 높아. 뒤로 넘길게요. 자, 금속 결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결합 보시면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너무 힘들어. 물리가 아닌 이상 그냥 일단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속 결합이 뭐야? 그러면 금속 원자 사이에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막 이동하거든요. 그런 식에 의해서 정전기적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화학에서 나오는 패턴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학은 화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결합은 플러스를 띄는 애와 마이너스 띄는 애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이온. 원자 핵을 포함한 얘네들이겠죠. 마이너스 뭐야? 자유전자. 걔네들끼리의 정전기적 인력. 근데 중요한 건 전자가 뭐를 떼요? 자유를 띈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보시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이온 사이에 6개만 그릴게요. 자유전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뭔가 금속의 특징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어? 딱 보면 이거 애기도 유치원생도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속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광택. 유치원생도 금과 은은 구별하잖아. 이거 금이야, 이거 은이야. 금은 금색, 은은 은색. 특유의 광택이 있거든. 금은 금색, 은은 은색. 그럼 색깔을 하는 걸, 색깔이 나타내는 걸 광택 때문인데 이 광택은 누구 때문이야? 자유전자 때문이야. 더 깊게 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하고 열전도성 나오죠. 마찬가지야. 금속의 특징 1번 광택, 전기전도성.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3번 열전도성. 4번 어떻게 돼? 금속을 얇게 밀 수 있죠. 가늘게가 아니고 뭐지? 얇게. 철사처럼 가늘게 할 수 있죠. 얘들 다 누구 때문이야? 모든 진의 자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전하를 띈 물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돼요. 자유전자니까 자유는 있고 전하는 뭐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띄는 물질이거든. 전기가 통하려면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를 띄는 물질이 자유를 얻으면 되는데 자유 전자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이미
자유전자에서 그냥 끝났고 열도 자유전자가 잘 전달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얇게 가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 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덩어리가 있었어 물론 금속 덩어리를 만두피 빚어봤어요 만두피? 빚어봤어? 이렇게? 그건 안 해봤어? 집에서 우리 집은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 만두피는 사? 기현이네는? 네. 너네는? 만두는 사 먹지 않아요? 역시 요즘은 나 때는 얘기 안 할게요. 나 어릴 때는 만두피도 집에서 비벼 먹었어. 밀가루 반죽하면 거기 옆에서 어릴 때는 밀가루 반죽하고 쪼물락거리는 거 되게 재밌잖아. 그걸로 막 여우도 만들고 막 그지같이 토끼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등짝 좀 맞고 그 시꺼멓게 되잖아 손을 만지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조금 이따 할게 이거 왜 하는지 그 만두피 만들려면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가늘게 좀 뽑아 한 요 정도 가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요거 토막을 내요. 근데 작은 토막을 가지고 이렇게 밀대로 이렇게 밀거든요. 내가 그 밀대 때문에 얘기한 거야.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얇게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네. 얇게 만들려면 밀대로 밀면 돼요. 졸라 강력한 힘으로 밀면 되겠지. 그럼 봐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얘를 힘을 줘가지고 밀대로 밀면 얘가 부셔져요. 근데 밀대로 밀어도 얘가 점점 얇아지는 건 뭐냐면 얘가 있는데 좀 더 얇아져가지고 넓적해지면서 좀 얇아졌어.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게 봐봐. 얘가 압력을 줘가지고 찌그러지면서 부셔지려고 하는데 그 틈으로 자유전자가 들어가서 모양을 유지해줘요. 또 압력 줘서 또 얇게 해서 부셔지려고 그러면 그 틈을 타가지고 자유전자가 쑥쑥쑥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도 만들 수 있고 가늘게도 철사처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부셔지려고 하면 그 자리에 자유전자가 들어가서 모양을 유지시켜줘요. 자유전자. 근데 뭐든지 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연성이고 얘가 전성이거든요. 알아서 외우세요.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거는 무작위적으로 외우셔야 되잖아요.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전과 연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웬만한 한자 알겠는데 가늘다, 연, 얇다, 전이겠지. 그걸 어디다 써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얇게 가늘게 보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 뽑힘성은 철사 형태로 만들어서 가늘게 국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성은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게 펴지는 그런 성질을 얘기합니다. 뭐 치사하게는 연성과 전성을 바꿔서 내는 경우도 제 10년에 한 번 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10년에 한 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때는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뭐든지 뭐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시면 그때도 제가 이 그래프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녹는 점은 제일 빡세. 다이아몬드야.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 애들이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프라이팬 위에다가 소금구이 왕새우 소금구이 해먹으려고 그 왕새우를 그냥 올리지 않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프라이팬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으면 그 위에 새우를 구우면 맛있죠. 그쵸? 맛있잖아. 근데 프라이팬 위에 소금 녹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에 녹아서 녹으면 몰라도 지 스스로 녹으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좀 좋아요. 금속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그렇게 보시고 잘 나오는 패턴이 173쪽에 예안이오 벤다이어그램 같은 부분 순서도 좀 보시면 되는데 보면서 이해가 안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정리하고요. 남은 시간에 191쪽까지 문제 푸시고 뭐 모르는 거 질문 뻔뻔히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건 없고요. 다음 시간에는 3-2 할 건데 전기음성도 부분 조금 더 짚어가고 결합의 극성, 뭐 쌍극자 모멘트 좀 설명할게요.